케인 진짜 저주받은 거 아니냐? 미넨 포칼 16강 충격 탈락. 김민재 철벽 수비도 소용없었다. 케인 부상. 노이어 퇴장에 무너졌다. 미넨 vs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비해 그나마 우승 가능성이 높았던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에서 충격 탈락했다. 지난 시즌 2라운드에서 3. 리가, 3부 리그, 팀인 자르브리켄의 패배에 탈락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챔피언 바이엘 레버쿠젠의 0에서 1로 석패했다. 체급이 맞는 상대였지만 패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베테랑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의 퇴장 때문이다. 프로 통산 80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이자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축구대표팀의 수문장 노이어는 레버쿠젠전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나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반 17분 만에 커리어 첫 레드카드를 받아 경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바이에른 뮌헨이 DFB 포칼에서 탈락하면서 케인의 무관 탈출 희망도 옅어졌다. 2022-23 시즌까지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던 케인은 개인 커리어의 우승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첫 시즌을 무관으로 마쳤다.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뮌헨은 4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DFB 포칼 16강전에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 레버쿠젠에 0에서 1로 패배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전 패배로 2시즌 연속 DFB 포칼에서 탈락했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비롯해 자말 무시알라, 다요 우파메카노, 마이클 올리세, 요주아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선발 출격시켰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케인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고 레버쿠젠을 압박했으나 전반 17분 만에 노이어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터지면서 계획이 꼬였다. 노이어는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대 공격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가 레버쿠젠의 측면 공격수 엠마누엘 프림폰과 강하게 충돌,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골키퍼 자리를 메우기 위해 레로이 자네를 불러들이고 다니엘 페레츠를 투입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노이어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처한 와중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레버쿠젠의 공격에 맞수를 놓는 등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마쳤다. 그러나 견고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는 후반 24분 결국 무너졌다. 과거 벌리에서 콤파니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네이선 텔라가 교체 투입된 이후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바이에른 뮌헨 골망을 흔든 것이다. 다급해진 콤파니 감독은 실점한 직후 사샤보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세르주 그나브리를 동시에 투입했고 후반 39분에는 김민재 대신 최전방 공격수 마티스 테를 투입하는 등 공격의 고삐를 당겼으나 끝내 레버쿠젠 골문을 열지 못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도 점유율 58%, 슈팅 14회, 유효 슈팅 2회, 패스 성공 420회, 코너킥 12회 등 여러 지표에서 레버쿠젠을 압도했으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발목 부상을 안고도 또다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84분여를 소화하는 동안 패스 성공률 93%, 43회 중 40회 성공. 긴 패스 성공 5회, 6회 시도, 차단 1회, 클리어링 2회, 리커버리 3회, 공중경합 성공 3회, 4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킹슬리 코망의 크로스를 헤더로 돌려놓으면서 레버쿠젠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패배로 바이에른 뮌헨은 7경기 무패 행진, 6승 1무를 마감하고 지난 10월 2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패배의 쓴잔을 들이켰다. 무관으로 마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더블 이상의 성적으로 풀겠다는 꿈과도 멀어졌다. 바이에른 뮌헨의 DFB 포칼 탈락으로 눈길이 가는 선수는 바로 케인이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서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케인은
입단 첫해 맹활약을 펼쳐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르고 유러피언 골든슈 최다 득점자를 수상하는 등 개인적으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정작 목표였던 우승 커리어 추가에는 실패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12년 만에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고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은 우에파 202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에서 분투했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새 시즌에 돌입한 케인은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시즌을 보내고 있으나 자신이 부상으로 빠진 사이 바이에른 뮌헨이 DFB 포칼에서 탈락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트로피가 하나 줄어들었다. 케인은 뮌헨 소속으로 DFL,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을 시작으로 DFB 포칼, 분데스리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놓쳤다. 이어 이번 시즌 DFB 포칼을 또 놓쳤다.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뮌헨이 케인 입단 뒤 트로피 연계 수모를 당하는 중이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는 분데스리가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만 남았다. 리그에서는 승점 3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이집트의 뉴 파라오 오마르 마무시를 앞세워 바이에른 뮌헨을 맹추격하고 있는 아일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승점 26위 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챔피언스 리그는 더욱 불안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페이지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와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패를 당해 토너먼트 진출이 불가피해졌다가 최근 SL 벤피카, 포르투갈과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의 연승을 거둬 간신히 13위로 올라온 상태다. 토너먼트로 직행하려면 8위 내에 들어야 하는데 남은 경기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 우크라이나와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등 까다로운 상대들이 바이에른 뮌헨을 기다리고 있어 낙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토너먼트에 진출하더라도 전통의 강호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는 리버풀, 잉글랜드 등 강적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으로 가는 길도 험난할 예정이다. 이미 뮌헨 SNS 등엔 케인도 울었지? 케인 저주 강력하다 등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메뉴는 바지가랑이 잡았는데 테나흐의 무결점 월클 제자, 스승 경질되자 단돈 300억 방출 예정. 스페인의 스포르트는 4일 한국 시각 바르셀로나가 프랭키 더용과 함께 고려하는 옵션이라며 더용의 상황에 대해 조명했다. 더용은 바르셀로나 중원의 핵심이자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는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이미 과거 아약스 시절부터 기량을 인정받은 그는 바르셀로나 이적 이후에도 꾸준히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는 바르셀로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패스, 활동량, 슈팅, 피지컬, 센스 등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선수다. 그의 기량과 팀 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더용은 꾸준히 바르셀로나의 매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적 이후 첫 시즌을 치르자마자 옛 스승인 에릭 테나흐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속 연결됐고 이후에도 반복된 메뉴 이적설이 등장했다. 다만 더용은 그때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며 이적을 거절했다. 스포르트는 더용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더용은 다음 시즌에도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뛸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한지 플릭 체제에서 선발 지위를 잃었고 팬들은 야유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당초 계약 갱신을 시도했지만 이미 해당 제안은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계획은 계약 갱신 대신 그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다. 매우 낮은 이적료로 떠나보낼 수 있으며 소식에 따르면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에도 바르셀로나가 만족할 것이라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더용의 높은 급여다. 더용은 바르셀로나에서 연봉 3,500만 유로, 약 520억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바르셀로나는 더용의 주급을 낮추기 위한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스포르트는
더용의 이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주급이다라고 지적했다. 맨유를 비롯한 구단들도 당장 더용의 주급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가 오랜 시간 매달렸던 더용이 이제는 헐값에 바르셀로나를 떠날 위기다. 어떤 팀이 그의 주급을 감당하며 영입을 추진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레알 마드리드. 공짜 아니면 리버풀 월클 DF 영입 안 한다. 내년 여름 계약 추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4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는 1월 알렉산더 아놀드 영입을 포기하고 그가 여름에 자유계약 신분이 될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나 리버풀에 입단한 로컬보이다. 만 6세인 2004년 리버풀 유소년팀에 합류한 그는 커리어 내내 오로지 리버풀에서만 활약했다. 다른 구단으로 임대된 적도 없었다. 본격적으로 1군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건 2017-18 시즌부터였다. 당시 알렉산더 아놀드는 공식전 34경기 3골 2도움으로 리버풀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담당했다. 해당 시즌의 활약을 바탕으로 리버풀의 주전 라이트백으로 올라섰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리버풀에서 통산 326경기에 출전했다. 알렉산더 아놀드의 성장으로 리버풀은 영광의 시기를 누렸다. 리버풀은 2018-19 시즌 통산 6번째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2019-20 시즌에는 199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출범 후 첫 우승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리버풀과 총 8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부터 리버풀의 부주장을 맡은 알렉산더 아놀드는 이번 시즌 16경기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으로 리버풀의 EPL 선두 등극을 이끌고 있지만 계약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알렉산더 아놀드와 리버풀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레알 마드리드가 알렉산더 아놀드의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전 라이트백 다니 카르바알의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1월 영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생각은 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렉산더 아놀드를 이적료 없이 데려오는 걸 추진하고 있다. 리버풀과 재계약에 실패하면 내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알렉산더 아놀드를 품을 수 있다.